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4학년도 경기 중등 국어 합격자 김혜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동해쌤이 사자처럼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라 말 그대로입니다. 이건 이렇게까지 동해쌤 마음에 깊이 박힐 줄 몰랐는데 동해쌤이 합격 전화하시면서 네 주제는 이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동해쌤 상담 때 했던 말이에요. 항상 저는 여러분 가젤 공부법 아시죠? 동해쌤이 사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젤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1차 위주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서울 소재 4년제 사범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제 본 전공은 여러분 국어 교육과가 아닙니다. 저는 프랑스어 교육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봉주? 그리고 이중 전공으로 한국어 교육과를 했는데요. 조금 생소하시죠? 한국어 교육과는 국어 교육과가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조금 저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수는 제가 짱구, 오수형만 봤지 제가 직접 오수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초수 때부터 재수는 솔직히 시험이 광탈, 말 그대로 광탈했습니다. 시험 점수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때 제가 페인이 왜 내가 이때 시험을 망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감을 어떻게 해야 됐는지 감을 잘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삼수부터 하는데 이때도 10점, 커트에서 10점 차이가 나죠. 이때 조금 감을 잡고 그때 사수에서 오수 넘어가는 사이에서 이제 동해쌤의 말을 엄청 열심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해쌤이 하라는 거 이때 다 했습니다. 이전까지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수 때 최탈 경험이었지만 이제 커트보다 1.66 높아지면서 동해쌤이 시키는 걸 효율적으로 잘 해서 사수 때 1차 합격을 하고 오수 때는 이제 최합까지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해쌤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뉘면서 우리 시험이 붙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학을 보고 전공 A랑 전공 B를 보는데 수어 2차 시험까지 보는데 근데 이제 결론은 뭐다? 1차를 고득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사수 때 최타를 했었죠. 네, 최타를 했을 때 저는 평가실 운이 조금 경기는 유달리 작용한 것 같아요. 똑같은 오답을 했어도 저는 많이 깎였는데 다른 선생님은 똑같은 오답인데 소수점이 감점돼서 그분은 붙고 저는 떨어져서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이 시험을 붙으려면 1차에서 확실하게 고득점을 하자. 그래서 동해쌤이 시키시는 거 내가 진짜 다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돌입을 할 때 저는 이제 1차 공부하려면 그래서 1차 고득점 하려면 뭐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기한문모 이렇게 기한문모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 네 가지가 기출, 그 다음에 한판, 그 다음에 문풀, 모고 이 네 가지를 잘 하면 1차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출 분석인 것 같아요. 기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이전까지 이제 합격 발표를 들을 때마다 저는 드는 의문이 그래 기출 중요한 거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출 분석을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선에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출 분석이 왜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출제하러 그 방에 깜빵처럼 갇혀 있으실 때 뭘 들고 들어가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먼저 기출을 들고 가시고 그 기출을 참고해서 문제를 내실 것 같은 거예요.
기출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기출 공부를 많이 해보는 동안 반복돼서 기출 요소들이 재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 더 가열차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출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가장 먼저 내가 공부할 교재가 뭔지 그걸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뭐 동혜쌤이 제시해 주신 이기출, 30 분석지, 뭐 답안 작성 연습지, 기출 원본 다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기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0 분석지도 해보긴 했는데 항상 상담을 갔을 때마다 동혜쌤이 더 채워와, 더 채워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쓰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혜쌤이 잘 만들어 놓은 그 교재를 내가 잘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는 기출 문제를 검은색 펜으로 풀어요. 이건 어쨌든 풀어야 되는 시험이니까 푸는데 검은색 펜으로 풀면서 여기서 내가 이걸 답이라고 도출할 수 있는 그 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그 부분도 역시 검은색 펜으로 체크를 하면서 우선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출을 분석할 때 기출이 그대로 다시 재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출에서 이 기출을 바탕으로 무슨 문제가 나올까 하는 출제 예상 요소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것은 제가 빨강색 밑줄을 그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24학년도 기출에 기입형에서 복잡도라는 답이 도출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아니 뭐 이런 걸 물어봐 싶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17년도 기출에 이독석 공식을 적힌 문장의 기입형에 그대로 복잡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그렇게 많이 분석했어도 내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 25학년도 시험을 볼 때 뭐가 출제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출 분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출제 예상 요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연간 기출을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자, 연간 기출을 확인한 이유는 그러면 이 시험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25학년도 기출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요소가 출제를 될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문법 문제 중에 18학년도 문제에서 부정문 문제가 나온 적 있죠. 그 부정 그거 나오는 문제. 결코 이 문제가 결코라는 부정국어가 나오는 문제가 부정문이 출제된 지 오래됐는데 그럼 24학년도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출제된 지 오래된 요소들은 또 이제 출제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기출도 확인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이론을 정리를 했어요. 이번에 시험에서 대화의 원리 부분이 나왔던 것처럼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대화의 원리는 뭐가 있지? 그럼 그 관련된 개론서 내용은 뭐가 있지? 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개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 이론을 정리해서 그 기출 분석하는데 함께 활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출 분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출 답안 작성 연습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강추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어쨌든 이 시험은 시간 내에서 다 풀어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답안 작성 연습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는 이유는 기출에 대한 답안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기출 답안 작성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이제 네 줄로 작성하고 시간 내에 자가 채점하고 첨삭하기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스터디를 통해서 상호 첨삭 스터디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봤을 때 내 답안을 보는 눈이랑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답안을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4점 만점을 줘서 다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이제 상호 첨삭 스터디를 하는데 친구한테 딱 내 것 좀 채점해 줄래? 하고 하는데 2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답을 보는 눈이랑 다른 사람이 답을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 시험은 채점관 3분에서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3명이 다 보더라도
누가 봐더라도 이 답이 내 답이 답이 되도록 온 답이 되도록 작성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문제 추세는 단답형처럼 나와서 이게 조금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답형처럼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잖아요. 그 12개 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 작성 연습도 4월 달부터 이렇게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꼭 같이 하면서 그리고 창호 첨삭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사고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답을 썼는데 왜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고 과정을 고쳐서 답이 되는 사고 과정으로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터디 그리고 기출 답안 작성을 제가 강추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판을 봐야 되는데요. 한 판을 앞선 선생님들이 엄청 강조해 주셨죠. 근데 저도 강조합니다. 왜냐? 우리 전공이 타학 과목보다 너무너무 양이 많아요. 근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한 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앞서서 글씨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해쌤이 한 판을 만드는 걸 엄청 강조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동해쌤이 한 판을 검사한다고 하실 때마다 전 도망을 갔습니다, 화장실로. 근데 어쨌든 이걸 해내야 합격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맞부딪히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동해쌤이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어도 봤어요. 초수 때부터 열심히 만들어 봤겠죠? 근데 항상 동해쌤 상담할 때마다 "더 채워와. 이게 끝이니?" 이렇게 하셔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교재를 동해쌤이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동해쌤 한 판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동해쌤한테 제가 그냥 사전 통보를 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한 판 만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걸 저한테 주신 걸 정말 열심히 외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동해쌤이 그 한 판 만드신 거를 열심히 외웠고 어떻게 외웠냐면 목차를 일단 동해쌤 항상 강조하시는 형광펜으로 열심히 칠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목차를 암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제 칠해야 되냐면 이제 한 판이 더 이상 우리가 양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 한 판이지 책이잖아요, 그 한 판도. 그래서 그 목차를 말이 한 판이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확인을 하려면 형광펜을 칠해 놓은 부분을 빨리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광펜 칠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판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전공국어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내가 이 한 판을 안 보고도 줄줄줄줄 의문문은 뭐지 뭐 이렇게 목차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저는 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차를 암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어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있으면 기출 한 판 이렇게 목차별로 암기를 해야지 첫 줄부터 이제 다 외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페이지도 못 외우거든요, 절대. 그래서 이 목차를 일단 뼈대를 잘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마인드맵 형식으로 차를 붙여 나가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의문론을 내가 배웠으면 의문이 뭐지? 뭐 의문 체계가 어떻게 되지? 의문 변동은 무엇이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목차를 암기를 하고 그 차를 붙여서 '그래 의문은 음소와 운소가 있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 판을 암기하는 시간을 저는 뭐 하반기든 상반기든 따로 만들어서 1 시간 동안은 한 판만 계속 암기를 했어요, 정해진 분량을. 이 암기하는 시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고 그 암기한 내용에 대해서 지하철로 등하원을 할 때나 혼자서 공상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나 내가 지금 한 판을 잘 외우고 있는지 '그래 오늘은 국교론 한번 해 보자.' 하고 머릿속으로 상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한 판을 보는 상황에서는 내가 그때 상기했을 때 국교론의 이 내용 잘 기억을 못 했었는데 그럼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놨어요. 그 옆에다 X를 쳐 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아직 미흡하니까 '그래 이 부분 더 중점적으로 외우자.'라고 해서 한 판을 만드는 데 실패한 저는 동해쌤 한 판을 가지고 열심히 암기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한 판을 이제 시험 직전까지 시간을 두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때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렇게 기출과 한판인데요. 이 기출과 한판은 여러분이 상반기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잘 해놓으셨으면 하반기도 계속 돌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문풀과 모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풀부터가 이제 저는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문풀 들어가기 전에 동해 선생님이 엄청 이렇게 겁을 주시거든요. 야, 죽는다, 이제 죽을 각오하고 해라. 이렇게 하면 저는 처음에 들을 때는, 아우, 선생님 되게 겁주시네.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겠어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우,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려면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문 풀 때 진짜 그냥 마음을 먹으세요. 그냥 나는 죽었다. 나는 동해쌤이 사주처럼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한다. 이때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명언을 이때 날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제 동해쌤이 문풀 너 어떻게 준비하니? 공부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 계획표를 짜서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저는 조교였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 중에 하루는 검수 일정으로 아예 통으로 날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6일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문풀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전공 국어가 범위가 되게 넓은데 그 넓은 전공 범위를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전 범위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기회는 문풀이 유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했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각각 문법 익숙하시죠? 색깔. 문법, 국교, 문학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정해놓고 아침은 저 아침에 여기 여러분 몇 시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즌에 아침 6시에 왔어요. 근데 저는 자리를 잡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를 작년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저기 구석탱이에 앉아서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왜 왔냐면 예습을 하려고 왔어요. 왜냐면 진도에 대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못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8주간의 분량을 마치 시험 범위처럼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시험 범위에서 그래 오늘 의문론이지. 그러면 의문론 아침부터 와서 하는 거예요. 진도만큼 예습하기가 그거예요. 그럼 3시간 시험 보기 직전까지 3시간 동안 공부를 예습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예습을 했냐. 뭐 한 판을 보셔도 좋고 이기출을 보셔도 좋지만 저는 짬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 문제집이나 뭐 전년도에 봤던 문풀 자료를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 시험 범위만큼 한번 풀어봤어요. 풀리나 안 풀리나. 그래서 풀리면 넘어가고 안 풀리면 체크해놓고 이런 식으로 아침에 예습을 했는데 동해쌤한테 이렇게 시간표를 가져가 보니까 선생님이 아침에 안 졸리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선생님 아침에 선생님이 사자처럼 쫓아온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습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 문풀에 이제 문풀 그러니까 푸는 시간에는 열심히 푸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정해진 시험 시간 내에 목숨 걸고 다 풀어라. 왜냐면 절대로 그래 나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배가 아프니까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해서 뭔가 핑계를 다 대거든요. 안 아프다가도 아프거든요. 근데 절대로 제한 시간 내에 풀지 않으면 시간을 내서 풀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시간을 내서 풀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시간표를 보시면 이 화요일은 못한 거 복습 못한 거 하는 스페어 시간으로 남겨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목숨 걸고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문제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설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으세요, 여러분.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하실 때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으며 이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고 과정이 여기에 힌트 숨겨놨었고 여기에 힌트 숨겨놨으니까 이런 사고 과정 따르면 답이 도출돼라는 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사고 과정에 맞게 답이 도출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열심히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 자가 채점과 첨삭을 합니다. 내가 그 키워드를 보고 여기 이제 답을 보고 내가 생각한 것도 답인 것 같아라고 맞게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안 해요. 동해쌤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던데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내가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해서 준비를 해요. 이걸 왜 준비를 하냐? 상호 첨삭 스터디를 그날 진행하기 위해서. 앞서 답안 작성 연습을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문풀에서도 역시 상호 첨삭 스터디를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채점한 거 내 새끼니까 예뻐 보이잖아요. 내가 쓴 답이니까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남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채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상호 첨삭 스터디를 통해서 저는 나는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내라고, 이거 어떻게 풀라고 낸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가끔씩. 죄송해요, 동해쌤. 네, 가끔씩 그러는데, 근데 이제 푼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너는 이거 이 선생님이 그 의도하신 대로 도출했는데,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런 도출을 할 수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늡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 과정을 이제 친구를 통해서 대입을 하면서 내 사고 과정을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이 4번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날을 잘 버티셔야 돼요. 수, 목, 금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전에 남자 선생님께서 도망가지 않으니까 합격하셨다고 했죠. 네,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날을 잘 버티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 교육학적으로 빼놓고 일요일 이렇게 주말에 5번처럼 복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뭘 복습을 하냐? 내가 그러니까 맞았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문제를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한번 다시 보고 내가 조건에 대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틀렸던 사고 과정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수, 목, 금 당일에는 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풀렸지. 다음엔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일요일에 풀잖아요.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답을 통해서 사고 과정을 고쳐서 다 키워드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문풀 시간에도 그 정해진 문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추가 문제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 추가 문제를 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말 진짜 4줄로 다 적어봤거든요. 그 추가 문제를 다.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저는 조교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러실 때가 많았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 문제인데 애들이 시간 안에 이거 그러니까 8문제, 10문제 사이를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푸셔야 하기 때문에 10문제를 마지노선을 해서 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좋은 문제인데 아쉽지만 그냥 추가 문제를 실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추가 문제도 그냥 단순히 추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추가 문제인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이거는 4줄 작성은 못 하시더라도 이거 문제 조건을 보고 이 사고 과정에 따라 선긋기라도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고죠. 모고 이제 오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더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정말 실전 연습이거든요. 시험 보기 직전에 하시는 8번이죠, 선생님. 8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연습이기 때문에 이 한 해 한 해를 허투루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때도 정말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장군 마냥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거는 이제 실전 연습이니까 아침에 꼭 이제 교육학 모고를 저는 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체력을 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시험을 볼 때 전공부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학 1시간을 보고 풀잖아요. 근데 이번에 교육학 난이도 보셨죠? 교육학. 그래서 체력을 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육학 모고를 받고 실제로 저는 이거 친구들이랑 연습을 하면서 야, 야, 시험 다 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이제 모고를 할 때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 정해진 시험 시간 내에 여러 번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다 풀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이것도 역시 실제 시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에 나가시지 말고 시험 시간에 중간에 나가실 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정말 이제 수험생의 마음으로 실제 시험인 것처럼 진정성 있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또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기생충 대사 중에 우식이 오빠가 그 다혜한테 "시험은 기세야, 다혜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험장을 앉으면 동해쌤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저는 시험장에 전기 의자에 5번을 앉았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넘어가서 그 시험 문제를 보면 너무 쉽단 말이에요.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 시험장 앉아서 잘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문풀까지 내가 전공 지식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실전 연습으로 '그래, 그럼 나는 뭐 문법부터 풀 거야. 나는 뭐 번호 순서대로 풀 거야.' 이런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실제 시험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다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숨 걸고 다 풀면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남거든요.
전 시간이 남아서 감독관 선생님이랑 아이 컨택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습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역시 해설 강의를 진짜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7, 8월 문풀 시즌에 선생님의 사고 과정 의도는 무엇이며 사고 과정은 이렇게 해서 답이 도출된다라는 걸 9월, 10월, 11월까지 쭉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내가 맞는지 틀린지 채점을 하고 첨삭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모고 당일에 상호 첨삭 스터디를 했어요. 이거를 당일날 이제 문풀이든 모고든 당일날 한 이유가 있는데 휘발돼요. 그날 생생했던 기억이 휘발되기 때문에 그날 하면 야 이거 조건에 대해서 다 뭐라고 썼어? 어떻게 썼어?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 날만 돼도 아유 피곤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모든 걸 다 깨트린다. 도장 깨기 형식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5번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터디 끝나고 만난 거 스터디원들이랑 먹기. 이거 작년에 했었는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55점 넘으면 우리 오늘 끝나고 떡볶이 먹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견제도 솔직히 저는 됐어요. 쟤는 몇 점인데 나는 못 넘었어. 이러면 조금 그럼 열심히 해야겠다. 동기부여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를 이제 열심히 채찍질도 해주지만 나를 러브 마이셀프 나를 좀 사랑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다독이면서 그래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스터디원들이랑 이거 먹으면서 하는 얘기도 조금 동기부여가 많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더라. 뭐 시험은 뭐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관련된 수다를 떨기 때문에 그거에 또 이제 마음의 안정이나 어떤 시험 정보나 이런 게 얻는 게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역시 6번 주말에 복습하고 추가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고 풀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목요일은 이날 풀로 열심히 하고 금요일 날은 선생님이 특강을 여시기 때문에 저는 그 특강을 열심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모고를 푸는데 이제 작년 모고를 주시거든요. 공포스러워요. 이제 해설지가 이만큼인데 모고도 줘요, 선생님이. 근데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모고도 설렁설렁 안 풀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것도 시간 재고 풀었습니다. 시간 재고 4줄로 해서 그래 나는 일주일에 실전 연습 2번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고 모고 오답을 하고 모고 복습까지 그날 이제 토요일 날은 그래 또 다른 시험날 나 혼자 하는 시험날 생각하고 열심히 풀었습니다. 열심히 했네요, 저.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이제 모고 날에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그냥 이제 동해쌤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빼놨고 이제 일요일은 스페어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서 교육학 조금 하고 여러분 해법의 중요성이 조금 강조되고 있죠. 해법에 대해서 이제 매년 한 문제씩은 교수진들이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법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된 게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이제 동해쌤이 엄청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전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동해쌤이 정리해 주신 그 정리본을 열심히 회독하는 형식으로 일요일을 보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 아침에는 교육학으로 쫙 빼놨고 그다음에 월요일은 문법의 날, 화요일은 국교의 날, 수요일은 문학의 날 이렇게 각각 날을 지정을 해서 기출, 한판, 문풀, 모고 아까 전에 기한문모 제가 항상 말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이 시간 안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고까지 잘 보내면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 한판, 문풀, 모고 이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여러분 이 시즌에는 이제 기출이랑 한판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풀이랑 모고 들어가시기 전에는 저 영상 찍은 거 다시 한번 보시고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잠깐만. 동해쌤이 사자처럼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동해쌤이 하라는 거 여러분 진짜 다 하세요. 근데 저는 이 합격할 때 다시 이제 반추를 해보니까 2가지가 꼭 합격하려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노력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정말
진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동해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험장을 나서면서 딱 펜을 놓는 순간 2번 다시 이 시험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합격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열심히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열심히 했지만 아까 전에 추수 재수 선수 때 합격을 못했던 게 전략을 잘못 세워서 잘 합격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 전략이 뭐냐? 동해쌤이 하라는 거 다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성향을 고려를 해서 잘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다 해보세요. 다 해보시고 여러분이 점점 이거 하면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전략을 내가 선택한 그 부분, 동해쌤이 하라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그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동해쌤이 그 중간중간에 해주시는 말씀 열심히 귀담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공부해라, 시간표 어떻게 짜라, 이 시기에는 개론서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잘 기록을 해놨다가 그래, 동해쌤이 하라는 거 해야지 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 유튜브 댓글이거든요. 4년 전에 제가 이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이명 꼭 해주세요. 이게 무슨 영상이었냐면 그때 알라딘이 개봉돼서 지니 분장을 하는 화장 메이크업 영상에 제가 이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나 정말 간절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또 이번에 최종 합격 발표 전날에 제가 너무 떨려서 썼어요. 여기 보시죠. 2월 7일 이렇게 써있죠. 최종 합격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저는 2차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지하철에 앉아서 든 생각이 이 시험 진짜 2번 다시는 못하겠다.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 근데 징글징글하다를 넘어서서 이 시험이 징그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열심히 동해쌤을 따라서 동해쌤이 사자처럼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마리의 가젤이 되어서 열심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